손석희의 시선 집중. 봐줬으면 하는 마음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교차한다. 소설가 은희경 씨가 등단 후 15년 만에 첫 산문집을 펴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1995년에 등단해서 10권의 소설을 발표한 국내 대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은희경 씨. 소설이 아닌 산문으로 만나는 그녀의 글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은희경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속살을 들킨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등단 16년 차인 소설가 은희경 작가가 첫 산문집을 내면서 한 말입니다. 첫 산문집의 제목이 이제 생각의 일요일들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 쓴 에세이 분량반도 사실은 한 책 두세 권을 내고도 남을 정도지만 그것으로선 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이제 요즘 그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 산문집을 내셨는데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 말씀으로는 독자들이 이거 만나보니까 소설과는 많이 다르네요. 이런 항의 아닌 항의를 많이 해와서 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첫 산문집을 내셨다고 하는데 실제 모습과 소설에서 나타난 것과 그렇게 많이 다르실까요? 왜 그런 항의도 받으시는 걸까요? 그래서 확인차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으로 첫 산문집을 내신 수필 산문 분야의 신인 작가 은희경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신인 작가라고 하셨는데 뭐 좀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항상 신인이 되고 싶은 게 작가들이죠. 네. 수필 산문 쪽은 처음 내셨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 내셨을까요? 그동안에 내실 기회는 많이 있으셨을 텐데. 네, 지금 소개하시면서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뭐 예.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산문집 내고 인터뷰 처음에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좀 그런 지금과 같은 질문을 받고서 이제 그냥 이제 좀 나이도 이렇게 됐고 책도 소설책도 10권 냈으니까 이제 그냥 내 모습 그냥 보여도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야말로 내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이렇게 돼버린 감은 있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냥 근데 이제 산문집을 묶으면서 첫 산문집이니까 어떻게 작가가 소설가가 산문집을 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편 소설을 인터넷에 연재를 하면서 7개월간 연재를 했는데요. 소년을 위로해줘.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넷에 연재를 하면은 독자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은 어떤 작가들은 다 이제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팬들하고 그러니까 독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뭐라고 답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좀 평소에 태도는 조금 다정하고 친절한 편인데 속으로 조금 삐딱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내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사회적 교양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숨길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또 먹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냥 매일 편지 형식으로 그냥 일일이 답변을 달지 않고 매일 편지 형식으로 산문을 하나씩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그 연재소설 뒤에 이 산문 하나씩을 붙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제가 트위터를 시작해서 그 7개월 그 안에 올렸던 트위터 글을 같이 묶은 거예요. 그 소설 연재하던 기간 동안의 제 생각들 그것을 이제 묶어서 책으로 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쓰는 과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뭐 변덕이나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겠지만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소설을 포착하고 또 어떻게 불안해하고 어떻게 꾀를 부리고 어떻게
그 행운을 바라고 그런 심리라고 할까요? 소설 쓰는 과정의 고민이라고 할까? 예. 그런 게 들어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책으로 묶는 게 소설 쓰는 과정이 궁금하다거나 또 은희경의 소설을 읽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따뜻한 가면서도 또 시니컬하고 이걸 이해가 안 된다 했던 예. 사람들의 어떤 그 소설을 읽을 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 익힐 수도 있겠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했어요. 와, 첫 질문 하나 했는데 네, 제가 그 끊임없이 소설을 쓸 때도 역시 소설가이신 것 너무 같습니다. 길게 써갖고 항상 예. 아까 나이 얘기를 잠깐 하셨고 목소리를 듣는 분들께는 아마도 처음 듣는 분들께는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나이 얘기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소녀 목소리 같으셔가지고요. 1958년 출생이십니다. 우리 나이로 54시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예. 1959년이에요. 아, 그래. 한 살 어린 게 이렇게 여기서. 이것도 잘못됐군요. 예. 그래서 전 그 유명한 58년 개띠생이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시군요. 59년생이십니다. 이게 가끔 인터넷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게 잘못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 정보를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나셨고 전주여자고등학교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를 따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출판사하고 잡지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1995년 35세 나이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이중주로 등단하셨고 같은 해에 그 유명한 새의 선물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 문단의 스타로 떠오르셨습니다. 지금까지 75세를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틀렸나요? 아니에요. 제가 제 나이만큼은 확실히 알지만 그런 숫자는 또 기억을 못해갖고. 예, 아무튼 75세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상은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문학상은 다 받으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요. 엄두가 안 납니다. 지금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좌우지간 95년에 사의 선물로 제1회 문학동네 소설상, 타인에게 말 걸기로 97년에 동서문학상, 아내의 상자로 98년에 이상문학상 뭐 등등 최근까지 계속 이 상은 이어졌습니다. 상은 다 집에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예. 아직 집이 넓어서요. 더 그런가요? 받아도 되는데. 욕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냥 농담을 해야 된다는 욕심이 좀 있어요. 소설과 산문 이거 뭐 매우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산문이 조금 쓰기가 좀 수월하신가요? 저는 반대예요. 소설에서는 마음대로 그냥 상상한 거를 그냥 쓰면 되는데 예. 산문은 저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는 거군요. 제약이 많아. 예, 이것까지 보여도 되나 이런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예. 것도 있고 검열이 훨씬 많아요. 아, 그런가요? 어디서 다른 데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소설이 메인 요리라면 산문은 디저트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산문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뭐야 우리는 뭐 맨날 디저트만 만드나? 이런 서운함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 말에서 한 글자가 빠진 거예요. 이가 빠진 거예요. 이 산문은이에요. 제가 이 산문은 산문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예. 말의 뜻은 그냥 제가 이 산문은 정말 다른 산문은 어렵게 썼지만 이 예. 산문은 즐겁고 가볍게 썼기 때문에 그 소설들 디저트처럼 붙여 썼기 쓰신 때문에 거니까 연재할 때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 해분 소설을 마감하고 들뜨고 기쁜 마음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 약간 이렇게 이제 들떠 있어요. 감상적이기도 하고 예, 기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가볍게 쓴 것이어서 나한테는 달콤한 디저트 같은 기분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예. 말했는데 이 산문은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 할 수 없죠. 뭐. 이가 빠지니까 그냥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네. 예. 오늘 저 아니었으면 이 오해를 푸시기가 어려웠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예. 제가 이런 건 또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날개에 보니까요. 아까 술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잠이 안 올 때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마시고 기분 좋은 날에는 혼자서 단맛이 적은 레드 와인을 친구들과는 주로 생맥주로 포금을 한다 이렇게 네. 적혀 있어서요. 이분은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맨날 술만 드시나 이런 생각도 얼핏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술을 좋아하는데 예, 그러니까 많이 필요해요, 술이.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글을 쓸 때 이제 혼자 마신다는 것은 대개는 이제 글을 쓰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막 집중해서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체력은 소진해서, 없는데, 예. 예, 없는데 몸은 완전히 각성돼 있어가지고 예. 잠을 잘 수가 없고 쉬어지지가 아.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이제 뭐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좀 쉴 수 있게 좀 혼자서 위스키를 독한 마시게 술을. 돼요. 예. 예. 그런 용도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친구들 사람들 만날 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실은 안 그러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예, 하는데 지금 뵙기에도 전혀 그런 네. 건 못 느끼겠는데. 근데 이게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술을 마시고 그러면 좀 긴장이 많이 풀어지니까 예. 좀 소심한 사람들이 그 대인관계에서 필요로 예. 하는 그 일반적인 이유에서 마시기도 하고요. 포금을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억 안 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따로 주량은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글을 보면요. 포금을 한다가 생맥주에만 걸리는 거죠. 그 앞에 레드 와인을 위스키를 여기에도 걸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포금을 할 때는 이제 가까운 친구들 뭐 글 쓰는 후배들이니까 무슨 고급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지 않고 예. 그냥 친구들끼리 유쾌한 술자리 같은 알겠습니다. 거라서 혹시 낮에도 드십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낮에도 드십니까? 그러지는 별로 그런 일은 그렇죠. 없는데 그래도 가끔 작가니까 예. 여러 가지 그 감정을 체험해보고 난처함도 체험해봐야 된다는 예. 핑계로 어쩌다 마시기도 아, 해요. 그렇군요. 네, 절대 안 되는 거는 그 낮에 술을 드시면 아버지도 못 알아본다는 속설이 있는데. 근데 그 좀 그러기도 하고 예. 또 나 혼자 축복받은 것 같아가지고 괜히 또 들뜨고 그럴 수도 있어요. 발걸음도 들뜨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무척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 소설하고 뭐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왜 들으셨을까요? 제 소설이 좀 싸늘해요. 약간 좀 네.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시크하다 요즘 하는 말로. 네, 그런 말보다 시니컬하다. 조금 더 세게 예. 시니컬하다 이런 얘기를 때로는 듣는데. 뭐 위약적이다. 네, 뭐 이런. 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무척 상식적인 사람이고 성장할 때도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그 기본 사람들한 그러니까 보통 교육 받아주는 대로 친사회적이고 예. 또 뭐 심지어 현모양처 뭐 이런 많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장한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스스로 성인이 돼가지고 그게 싫은데 예. 그렇게 살도록 모든 게 세팅이 돼 있어. 심지어 결혼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뒤늦게 발견한 그 사람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예. 거기에서 약간의 저희 이중성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 늘 뭐랄까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늘 그러나 일탈을 꿈꾸는 그런 건가요? 글쎄요. 그래서 일탈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이제 저기 소설 문장을 빌려서 말하면 나는 잘못된 세상에 그러니까 거짓된 세상,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것은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니컬한 예, 거를 예. 빌려서 말한 건데 냉소적이네요. 사실은 그런 것을 교육 받은 대로 이렇게 어떤 친사회적이고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 살았던 어떤 저의 인생의 전반부에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알고나 살자 하는 그런 기분으로 예.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35 이후의 일이다. 그런 네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소설 쓸 때 제가 어쩌면 저의 어떤 거에서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일상적인 저보다 더 가까운 저의 모습에 예.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그 자아에 뭐 이렇게 안 맞는 것들, 부딪힘.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오래전에도 말씀하셨던데, 그러니까 99년도에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이 작품이 나온 뒤에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하신 글을 보니까 소설가로서의 나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일상적 윤리의식 사이에 마찰이 버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게 한 줄로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 네. 지금 이제 그 소설 쓰신 지 16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으십니까 그렇게? 그런 마찰이 여전히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진 게 이 예. 산문집을 낸 것만 봐도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내가 좀 이제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예.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런 어떤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또 제 소설을 빌려서 말하면 예.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가 있다고 이제 제가 첫 소설에 그거부터 저희 어떻게 생일 보면 선물에도 나왔던 얘기죠. 예. 제가 소설을 쓰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동기라고 할까요? 예. 그런 그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나온 어떤 엔진 같은 건데 그 생각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게 돼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예. 사실은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은 여기 있어 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써왔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어떤 일상적인 자연인 내가 돼서 소설에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긴장하는 게 그렇게 예. 냉소나 유약으로 나타나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제가 작가 생활 뭐 물론 선배분도 많지만 이렇게 책 10권쯤 내고 15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은 듣기 싫지만 예. 어쨌건 간에 그냥 이대로 나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더 이상 그렇게 긴장하고 막 그런 어떤 차가운 태도로 예. 그런 거를 남한테 눈치채일까 봐 긴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산문집을 알겠습니다. 내놓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은 뭡니까? 무엇이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잃고 있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걸 설명하기보다 예. 지금 이거는 이런 어떤 패턴들, 이런 예. 어떤 획일화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특히 경제개발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규제가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강요하는 어떤 틀 같은 거에서 스스로는 그 당시에는 적응을 하려고 애썼지만 예. 나중에는 그게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지만 그 안 맞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조리한 상황인 거죠. 예. 제 소설에서는 이렇게 살고 싶다보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회로구나.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인간관계로구나. 예. 그런 얘기가 좀 많아요. 예. 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손 제스처를 많이 보이시는데요. 매니큐어의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네. 예. 그것도 일종의 일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획일화된 무엇으로부터의 탈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뭔가 저는 사실 손이 이제 산문집에서 썼지만 손이 못 생겨갖고 매니큐어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특히 이제 자판을 칠 때 걸리기 때문에 손톱을 깎는 게 이제 원고 시작할 때 첫 번째 일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산문집 쓸 때, 그러니까 산문집 쓸 때라기보다 연재 소설 쓸 때 한번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 절대 지금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나 손톱이 길면 절대 글을 못 쓰잖아. 예. 손톱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예. 기르기 시작하면서 매니큐어를 발라보기 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지금 인터뷰하는 내내요. 그 매니큐어 색깔에만 눈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광고 잠깐 듣고 은희경 작가와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예, 형광색이 들어간 오렌지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이 시간에 나와주신 은희경 작가와 토요일에 만난 사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해 선물을 그러니까 그 데뷔하시던 해 첫 장편을 이 작품을 내셨는데 신춘문예 당선과 문학상 수상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해 95년에. 이렇게 수상한 작가는 79년에 이문열 작가하고 87년에 장정일 작가 그다음에 세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 등단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습작의 시간이 길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소설 쓰는 게 뭐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죽을 만큼의 어떤 치열함 같은 것을 못 느끼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어떨까요? 제가 잘 함부로 질문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예.
그 이제 소설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그 나이에 좀 늦은 35세 이제 예. 신춘문예로 등단했기 때문에 뭐 늦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된 거는 물론 아니고요. 예. 저는 제가 이제 그 얘기할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수상 경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 그런가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냥 글짓기를 해가지고 칭찬을 받은 게 예. 이제 제가 좀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그 보람을 느낀다는 예. 느낌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소양은 뭐 원래 당연히 있으셨을 테고. 그래서 뭐 당연히 작가가 꿈이었고 예.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교집 편집부 뭐 이런 그런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당연히 국문과 갔고 예. 뭐 그랬기 때문에 뭐 갑자기라고는 할 수 없고 조금 더 상투적으로 말하면 오랜 꿈을 이루었다 아, 뭐 예.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얼떨떨 하시지 않으시던가요? 처음에 그렇게 등단하시자마자 막 각광을 받았을 때는. 글쎄요. 그렇게 신춘문예에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예. 제가 이제 글을 쓰려고는 했지만 정말 숙제하는 기분으로 전 당면과제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래서 이거 예.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잘 키워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순서를 갖추면서 이렇게 뭔가를 갖춰나가면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밖에는 못했다가 예. 아무것도 날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내가 그러면 앞으로 즐거울 일이 뭐가 있나 뭐 남편이 돈을 더 벌어오면 즐겁나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즐겁나 예. 그런 것으로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런 건 무슨 복제품 같고 예. 계속 숙제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건 아닐 거란 생각이 들고 그 시기에 이제 좀 심각하게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 이제 내가 그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예. 하고서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어딘가로 내려가서 예. 소설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서 제가 단편 소설 5편을 썼어요. 어이구, 며칠 동안에요? 한 달에요. 한 달 동안에. 예. 그리고 물론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 이제 발표했을 땐 다 많이 고쳤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러고서 올라와서 이제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나머지 한 달 동안 중편 소설을 한 편 썼어요. 예, 그래서 예. 그 6편을 그 해 신춘문예에 다 응모를 했어요. 아, 그 신경숙 작가, 공지영 작가, 신경숙 작가는 지금 뭐 미국 가 계십니다만 미국 가시기 직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바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었고요. 공지영 작가께서도 물론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은희경 작가 이렇게 세 분이 이른바 이제 여성 작가 트로이카로 불리우곤 합니다. 제가 이 영광스럽게도 여성 작가 트로이카 분을 모두 만나 뵙는 그런 기회를 가졌네요. 다른 두 분하고는 혹시 잘 아십니까? 네, 신경숙 씨랑은 친한 편이고요. 아, 예. 네, 공지영 씨랑은 그냥 친해지고 싶은 감이죠. 예. 네,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공지영 예. 씨는. 방송 혹시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두 분이 또 그분도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네, 저도 트위터에서 서로 트친 관계죠.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예. 이른바 트로이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그 경쟁심 같은 것도 있나요? 작가들 사이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는 그리고 일단 트로이카란 말도 저한테는 뭐 영광이지만 예. 그런 아무튼 일종의 설정인데 좀 예. 예, 즐거워요. 아무튼 근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이 문학 분야는 뭐 1, 2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화제가 돼서 관심을 더 끌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예.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그리고- 이제 뭐 지극히 속세적인 관심인지 모르겠으나 뭐 판매 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서로 이제 남들이 비교를 좀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가 하고 보면 누가 더 많이 팔리고 누가 더 상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더 확장돼서 이렇게 판이 더 커지는 느낌이지. 그것 때문에 뭐 자기 영역이 더 이렇게 그게 위축되고 그러는 예.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소설을 쓰시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이제 손톱 깎는 것이 하나의 그 사전 작업이다. 이번엔 근데 안 하고 한번 해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말고 또 있으시다면서요.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 네, 소설 쓸 때
네, 익숙한 데에서는 자꾸 익숙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새롭고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건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글 다 쓰고 이렇게 휴식을 갖는 시간에 이렇게 뭐 휴양지 같은 데서 편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 예. 한 번 더 뭔가 극한 밤을 완전히 샌달지 예. 아주 뭐 높은 산에 올라간달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저를 좀 스스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게 저한테는 더 뭔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자극을 받는 편이시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를 가셨습니까? 이렇게 소설 쓰시기 전에. 저는 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왜 웃으세요? 예. 아니요. 너무 거창하시길래. 아이 베이스 캠프요. 안나푸르나까지는. 베이스 캠프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예. 그리고 아니 저는 이렇게 뭐 북한산에 어디 다녀오신 줄 알았습니다. 높은 데 네. 다니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안나푸르나는 그 개인적으로 갈 만한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웬걸요 여행 상품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예. 아주 한국 분들은 그런 제가 아무튼 저도 기질적으로 그런데 예. 그런 어떤 무슨 도전 막 성취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가보면 팔도 비빔밥 팔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깜짝 가서. 놀랐어요. 네. 그리고요. 그럼 뭐 로키 산맥 이것도 그냥 산맥 캠프장 예. 캠핑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새겨 듣게 예, 적고 들을게요. 예. 네, 그런 캠핑하면서 여행한 것도 기억에 남고 예. 뭐 그리고 하프 마라톤 예. 거 자랑해요. 실제로 이렇게 그럼 하프 마라톤이면 한 20여 킬로미터 될 네, 텐데. 21km죠. 그걸 계속 뛰신다는 말씀인가요? 작품 전에는? 아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제가 이런 말 하면 막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저한테는 하나의 뭔가 무슨 소설집 내놓고 아버지 산소에 가는 것처럼 예. 저한테 하나의 그냥 의식 같은 거예요. 혼자 예. 하는 의식.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달리기는 소설 쓸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가요? 네. 체력적으로. 체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제 막 책상에서 너무 머리가 아픈데 더 이상 예. 생각이 진전이 안 될 때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 어떤 분들은 담배도 피우고 예. 뭐 어떻게 이제 뭐 TV도 뭐 음악도 듣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몸을 좀 움직이는 게 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실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1시간씩 달리고 그러니까 막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할까? 커피를 마실까? 예. 아니면 한숨 잘까? 아니면 가서 1시간 좀 뛰고 뛸까? 올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정도예요. 굉장히 그래서 건전한 쪽으로 택하셨네요, 방법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사실 그게 연세라고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습니다. 연배도 있으시고. 네. 그죠? 근데 하프 마라톤을 뛸 정도면 그건 굉장히 평상시에 혹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요. 그죠? 네. 예, 인정하신 거죠. 네. 예. 그 체력이 됩니까? 그렇게 이 프로그램의 PD 조정선 프로듀서는요. 마라톤을 뛰거든요. 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술 많이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 체력을 좋게 체력을 해서. 비축해 둔다는 얘기죠. 네. 그 비슷한 거로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전하다고 하셨는데 작가들이 이렇게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뭐 뭔가 일탈적인 행동도 하고 싶어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 모험도 예. 하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설가로서 이 직업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누가 현실적인 이유가 관리해주지 있군요. 않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냥 일부분이고 대체로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작품 활동을 할 때 혹시 뭐 방해받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상에서? 도움도 주지만 방해를 하는 게 역시 술이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좀 풀고 싶을 때가 있고 저도 이제 지금 최근에 어제 탈고를 했는데 예. 장편 소설을 연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아까 했는데 말씀하신 그 작품. 네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풀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산책을 막 해요. 그런데
공원을 산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그 술집 거리, 카페 거리가 있는데 그런 데를 산책을 많이 해요. 예. 사람들을 보고 뭔가 그런 기운을 얻는 게 또 필요할 네. 때가 있어요. 마치 그 그래서. 참새가 방앗 간 그철을 못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은 너무 부럽죠. 막 다들 예. 고기 굽고 있고 다들 뭐 통닭 먹고 있고 막 술 다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오히려 또 방해가 된다. 굴비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마치면 저 굴비를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장편 하나를 이제 탈고를 하셨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럼 좀 쉬시나요? 그리고 다음 작품을 구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을 위로해줘가 작년 11월에 책이 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간지 문예지에 장편 연재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신가요? 네. 한창 그래서- 이제 작품 활동 중에 있으시다고 봐야 네, 되겠군요. 지금은 성인물을 쓰고 있어요. 성인물이란 건 뭘 그러니까 말씀하시나요? 소년을 위로해줘가 17살 소년이 주인공이라서 예, 예.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쉬운 말과 이제 그러니까 단어와 문장과 생각들 그런 것에 조금 이제 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어려워요. 예, 말을 예. 쉽게 말하면서 다 표현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걸 쓰고 나니까 자꾸만 좀 문자도 쓰고 싶고 그렇군요. 좀 뭔가 그 성인물에 해당되는 그런 주제도 좀 얘기하고 예. 싶고 되게 성인물 그런데- 하면 19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포함돼요.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 활동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우선 좀 뭐랄까 작가분하고 말씀 나누게 되면 조금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도 하곤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신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 토요일에 만난 사람이 지금 한 2년 넘게 진행이 되는 코너인데 이 아침에 더더군다나 여성분과 함께 이 내내 술 얘기만 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은희경 작가와의 토요일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